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첫째 주 필리핀 세부와 보홀 지역을 중심으로 보내주신 뉴스 자료 뭉치를 함께 열어볼 시간입니다. 언뜻 보면 부패 시위, 태풍 소식, 경제 지표, 여행 정보까지 이게 다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조각들인데요. 하지만 이 조각들을 잘 맞춰보면요. 지금 필리핀 사회의 거대한 균열과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열망이 담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자료들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라진 돈은 어디로 갔는가? 이 질문이 어떻게 거리의 함성이 되고 또 그 함성이 제도를 바꾸는 동력이 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동시에 바로 그 사라진 돈이 만들었어야 할 안전망이 없다는 게 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서 이 자료들 속에 숨겨진 인과관계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죠.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역시 트릴리언 페소 행진이라는 이름부터가 어마어마한 시위입니다. 1조 페소면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 이 돈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게 핵심은요, 수년간 필리핀 전역에서 진행된 정부의 홍수 방지 인프라 사업에서 시작됩니다. 아, 홍수방지 사업이요? 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발표는 됐는데 정작 비만 오면 속수무책으로 침수되는 일이 계속 반복된 거죠. 그러니까 돈은 썼는데 효과는 전혀 없었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민대에 의문을 품고 파고들기 시작하니까 공사는 진행도 안 됐는데 서류상으로만 완공된 이른바 유령 프로젝트, 아니면 기준 미달의 부실 공사 정황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 사라진 예산의 총액을 상징적으로 1조 페소라고 부르면서 내 세금 어디 갔냐? 이렇게 묶인 이에 거리로 나온 거죠. 이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을 넘어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참여 단체들의 면면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카톨릭 주교회의가 전국 86개 교구 차원에서 공식 지지를 선언했고, 네네. 보홀의 탈리본 교구는 아예 기도 행렬을 열어서 연대를 했어요. 학생,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유명 연예인들까지 참여하면서 거의 국민적 운동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위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회 각계층이 투명성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들의 요구사항도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단순히 책임져 처벌하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자기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그러니까 SALN이라고 하는데 이걸 강화해서 부패의 고리를 아예 원천적으로 끊어내자는 거죠.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거군요. 네, 부정축제 재산 환수는 물론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다시 보니까 이건 시위에서 그친 게 아니네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시스템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국군 AFP가 직접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의 홍수방지 공사 현장을 점검해서 실체가 없는 유령 프로젝트를 무려 252건이나 적발했다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사실로 확인된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이게 그냥 의혹일 때랑 사실로 확인됐을 때 파급력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스캔들에 연루된 법무부 차관이 전격 사임했고요. 차관이요? 네. 그리고 유령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렸던 건설사들은 등록이 취소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바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론에 등 떠밀려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 상황을 두고 나라가 견뎌야 할 정화 과정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눈에 띄네요. 아, 네. 그 발언이 있었죠. 이게 진심 어린 반성일지 아니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일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렇죠. 적어도 국가 최고 지도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위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세부에서는 경찰이 중대 사건 0을 기록했다고 발표할 정도였으니까요. 아, 정말요? 네, 거대한 분노가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아주 성숙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도 이 운동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1조 페소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쓰였어야 할 돈이었던 셈인데 그렇죠. 공교롭게도 바로 지금 그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 재난이 닥쳤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열대저기압 윌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필리핀 기상청
파가사가 세부와 보호를 포함해서 20개 지역에 기상특보 1호를 발령했어요. 기상특보 1호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여기서 시그널 넘버원은 36시간 내에 시속 한 39에서 61km 정도의 강풍이 예상된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그냥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폭우를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저지대 침수나 산사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단계입니다. 당장 일상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어요. 그럼요. 세부와 보호를 잇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오션제 페리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다른 선박들도 다 발이 묶였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연말 분위기를 띄워야 할 보홀 타그빌라란시의 드럼 경연대회 같은 행사들도 줄줄이 연기됐다고 하니까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느낌이죠. 날씨뿐만이 아니네요. 과거에 재난이 남긴 상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난 9월에 있었던 지진 여파로 세부 북부 산내 미히오 지역에서 싱크홀이 60여 개나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 아, 네. 이 소식도 있었죠. 이게 단순한 땅 꺼짐이 아니라 집안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당국이 해당 지역을 아예 건축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1000여 명에게 대피를 권고한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삶의 터전을 이룰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죠.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공중보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군요. 보홀에서 렙토스피라증이라는 전염병이 확산해서 벌써 81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5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쥐의 소변에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는 병이라고요? 네. 전형적인 수인성 감염병, 이자 어떻게 보면 후진국경 질병입니다. 폭우로 하수가 역류하고 온 동네가 침수됐을 때 제대로 된 배수시설이 없다면 오염된 물에 주민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라진 1조 페소의 유령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 돈이 제대로 쓰여서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강둑을 쌓았다면 막을 수 있었거나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비극이기 때문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런 상황을 의식한 건지 세부시가 내후년인 2026년 시놀로그 축제 예산을 삭감해서 그 돈을 태풍 피해 복구에 우선적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결정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네, 화려한 축제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먼저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셈이니까요. 자, 그럼 정치적으로는 부패 스캔들로 시끄럽고 자연은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위협하는 상황인데 이런 필리핀의 경제는 과연 괜찮을까요? 자료에 담긴 경제 지표들을 보면 걱정스러운 신호와 의외의 기대감이 공존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거시적인 지표부터 보면 확실히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2025년 GDP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3년 연속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3년 연속이요? 네. OECD나 도이체방크 같은 국제기구들도 필리핀의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고요. 여기에 11월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도 낮은 1.5%까지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안 오르는 것도 문제군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지만 이건 페소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딜레마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딜레마가 바로 지금 필리핀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죠. 경기를 부양하자니 통화 가치가 불안해지고 통화 가치를 지키자니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 당신께서 필리핀으로 달러를 송금하는 입장이라면 유리하겠지만 수입 원자재로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현지 기업들은 비용 압박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렇죠. 수출 목표치까지 대폭 낮춰 잡으면서 전반적인 경제 동력이 약해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거시 지표는 암울한데 정작 필리핀에 직접 돈을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생각을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 설문조사 말씀이시죠? 네, 필리핀 주재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 기업 10곳 중 8곳이 앞으로 필리핀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어요. 마닐라의 고급 주택 가격 상승률은 세계 9위를 기록했고요. 이 엄청난 온도 차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설문조사에서 유럽 기업들이 필리핀 투자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은 항목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금 제도, 불안정한 규제,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버넌스 문제, 즉 부패였습니다. 결국 또 그 문제군요.
네, 다시 말해 이들은 단기적인 경제 지표의 등락이나 자연재해 리스크보다는 필리핀 사회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겠군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세무공무원들 부패 의혹이 불거지니까 아예 모든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시킨 사건 같은 거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횡정 공백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장기 임대 기간을 기존 50년에서 최대 99년까지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당신들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호해주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지금 필리핀은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의 체질 자체를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자본은 바로 그 변화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세부나 보후를 여행하거나 그곳에서의 삶을 계획하는 당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실용적인 정보들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12월은 필리핀에서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바로 근로자들이 설틴스먼스 페이, 그러니까 설틴스먼스 페이라고 불리는 연말 보너스를 받는 시즌이거든요. 그 유명한 13월의 월급이요? 네, 법적으로 모든 고용주는 12월 24일까지 직원에게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내수 경기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죠. 그렇다면 여행자 입장에서 이건 뭘 의미할까요? 쇼핑몰은 물론이고 식당, 리조트, 공항까지 모든 곳이 현지인들로 엄청나게 붐빈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와 교통체증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군요. 혹시 이 시기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항공권이나 숙소, 인기 있는 투어 상품 같은 건 정말 서둘러서 미리 예약해야겠습니다. 교통편 정보도 중요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저비용 항공사인 파이어플라이가 쿠알라룸푸르 세부 직항 노선을 새로 취항했다는 건 여행자에게 좋은 소식이죠. 네,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앞서 이야기했던 열대저기압 윌마의 사례처럼 12월은 태풍이 잦은 시기라 항공편과 배편의 결항이나 지연이 빈번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맞네요. 이럴 땐 필리핀 항만청이나 공항 당국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미리 팔로우해 두시면 실시간 운항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 거주하거나 장기 체류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이 눈에 띄네요. 세부 시내의 살인적인 임대료와 교통체증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방을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쉐어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비용을 아끼려는 배낭여행객에게는 새로운 숙소 옵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중보건 문제도 간과할 수 없겠어요. 그럼요. 필리핀에서 하루 평균 55명의 HIV 흰교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보건부의 발표는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입니다. 렙도스피러진 같은 급성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런 만성적인 공중보건 위기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장기 체류 시에는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네요. 네, 꼭 그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경고도 있습니다. 퀀텀 트러스트라는 회사가 유명인을 사칭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기라고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또 이런 게 있군요. 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비정상적인 수익률을 약속하는 온라인 투자는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들여다본 2025년 12월의 필리핀은 거대한 부패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함성과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경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경제의 몸부림이 한데 뒤엉킨 그야말로 역동적인 변화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뉴스 모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리핀 사회의 인과관계에 대한 하나의 깊이 있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라진 1조 페소는 단순한 회계상의 숫자가 아니라 렙토스피라증으로 목숨을 잃은 5명의 이야기와 직접 연결되고 싱크홀 옆에서 불안에 떠는 1000명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거죠. 대통령이 언급했던 정화 과정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네요.
과연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이 더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기의 시작일까요?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겠죠? 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께서 앞으로 필리핀의 소식을 접하실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그 뉴스 제목 너머의 진짜 맥락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줄 겁니다.